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시니어 분들을 위한 행복과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7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고민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합니다. 이는 약 990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몇 가지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724명을 75년간 추적 관찰한 것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된 행복과 건강에 관한 연구입니다. 또한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건강한 삶은 유전적 요인이 25%,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평균 수명이 83.3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건강 수명은 73.1세로 약 10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10년을 질병과 함께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7가지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이 건강 수명을 늘리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행복과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습관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고 계신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발생률을 40%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이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4.3년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체중 1kg당 1.2g 이상 섭취해야 근육량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을 700mg, 비타민 D를 2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65세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75년간 연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흡연자와 같은 수준의 사망 위험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15.2%로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28.7%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지속적인 학습과 두뇌 활동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치매 발병을 평균 5년 늦춘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독서나 퍼즐 풀이,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두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15% 높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어서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5년 생존율이 93.2%로 받지 않는 노인의 87.4%보다 높았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7가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하루 1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15분으로, 세 번째 주부터는 20분으로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고 체온이 적절히 상승해 있어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중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아령 대신 생수병을 활용해서 팔 운동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각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포함시켜 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까지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섭취하세요.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 콩류 등을 번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 2에서 3회는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염분 섭취량도 주의해야 합니다. WHO에서는 하루 5지 이하의 염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국물류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적당히 드세요.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 음식의 맛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커튼을 두껍게 하거나 안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전 2에서 3시간은 음식 섭취를 피하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 같은 것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세요. 너무 긴 낮잠이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화상 통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경로당, 노인회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나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종교 활동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산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게 됩니다. 다만 키우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두뇌 활동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독서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뇌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어보세요. 소설, 에세이, 역사책,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장르를 번갈아 읽으시면 좋습니다. 퍼즐이나 게임도 도움이 됩니다. 십자말풀이, 스도쿠, 바둑, 장기 등을 즐겨보세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두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SNS 활용법 등을 배우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두뇌 자극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춤, 요리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보세요.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 쓰기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있었던 일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특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시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웃음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크게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킵니다. 음악 감상이나 연주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악기를 배워서 연주해 보세요. 음악은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의료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65세 이상은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66세와 70세, 80세에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서 주 2에서 3회 혈압을 재어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이상 수치가 나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하시고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도 의사와 상담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세요. 복용 중인 약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사나 의사에게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검진도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므로 치아와 잇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과 검진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시력에 변화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과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7가지 습관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시작하려고 하시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동네를 산책하거나 하루 한 페이지씩 책을 읽거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어떤 날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